자, 이 물건의 최저가가 4,700만 원인데요. 이 물건의 입찰을 만약에 우리가 5,029만 원 정도 입찰을 하고 양도 예정가는 7천만 원,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이죠. 이 가격에 입찰을 했을 때 법무비용 100만 원, 명도비용 100만 원 잡고요. 중개수수료 0.5%를 잡으면 총 금액은 29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매수 금액이 5,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80% 대출을 한다 그러면 4,023만 원의 대출이 일어나고요. 자기 자본금은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7천만 원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1,500만 원이 되고요. 투자 수익률은 무려 1,498만 5천 원이 남는 123.0%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제가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타 매매로 어떤 물건에 투자해야 하고 어느 정도 남기고 입찰을 해야 하는지 그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대출 여부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질문에 실제 입찰할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저도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인데 원장님이 물건 추천을 해주시는 것들이 빌라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데요. 빌라보다 아파트가 더 빨리 매매가 될 것 같은데 빌라를 많이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보통 자기 자본금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네, 실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빌라를 주로 소개해드리는데 왜 아파트보다 빌라를 많이 소개해드릴까? 의외로 답변은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격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빌라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 80%를 기본으로 받는다는 전제를 깔고 갈 때 투자금이 그만큼 적게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 아파트가 매매하기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찰자가 그만큼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낙찰받을 확률은 적어지고 낙찰받기 위해선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고가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는 빌라보다 매매가 빠르기에 낮은 수익률로 매매를 빠르게 원하시는 분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빌라라 하더라도 전용 면적이 넓고 구조가 좋으며 학군과 전철역에서 가까운 물건이라면 매매가 꽤 용이하게 일어나니까 아파트만큼 빨리 매매를 할 수 있기에 물건을 잘 찾으시면 매매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수익률은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소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빌라를 자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금이야말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뭐 NPL도 하고 GPL도 하고 다 좋겠지만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단타를 하시는 분이라면 3천만 원 정도의 자금만 있고 본인의 노력만 충분히 있으면 단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3천 미만의 자금으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학원생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물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요즘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낙찰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떤 물건에 입찰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요즘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입찰자가 늘어나면서 낙찰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물건인데 1,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그것도 빌라도 아닌 아파트를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그렇게 경쟁도 심하지 않은 물건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도 이런 물건을 보시면 이런 물건을 찾아서 낙찰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기초반을 단돈 20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모아서 교육을 시켜드린다고 했죠. 8월 16일 첫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요. 그 이후로도 추가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화요일부터 다시 이번 기회에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20만 원의 경매 기초 과정을 핵심 압축해서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비용 때문에 부담이 돼서 경매를 배우지 못했던 분들, 아니면 경매를 짧은 시간에 배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원장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얘기 길게 해서 배운다고 해서 경매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제가 실제로 매매 법인을 통해서 낙찰받고 매도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추려서 알려드리니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을 보면서 어떤 물건을 선택해서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 적은 비용을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저 또한 아무리 전문가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에도 다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거기도 사람이 살고 아파트도 거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가격에 낙찰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라면 더 그러겠죠. 오늘 물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실까요? 물건 주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매가 아니라 공매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로 나온 물건이고요. 대지권이 23.68이고 건물의 면적은 59.37제곱미터, 흔히 얘기하는 25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유찰의 수가 5회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9,400만 원인데 현재 4,700만 원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물건은 광주광역시 신안동에 있는 중흥파크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이 70제곱미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은 매매가가 보시는 것처럼 1억에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8,300만원, 1억 500만원 이 정도의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실거래가가 중요하겠죠? 자, 실거래가를 보실까요? 25년 6월 달에 6층이 8천만원, 25년 5월 달에 8,259층, 4월 달에 8,500. 자, 이 물건은 겁나 싸게 팔렸죠? 7,100만 원에 팔렸어요. 어쨌거나 현재 여기 아파트가 8,000에서 8,500, 싸게는 7,1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쪽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가격을 물어봤을 때 8월 달에 7,100에 거래된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현재 아주 인테리어가 안 돼 있고 상태가 안 좋은 호실 같으면 7,000이라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물건의 최저 가격이 얼마죠? 4,700만 원입니다. 입찰 정보를 한번 보실게요. 입찰 정보를 보시면 현재 4,700만 원, 그리고 다음 차수에 3,760만 원, 그 다음이 2,820만 원, 1,880만 원, 940만 원을 최저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입찰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물건의 최저가가 4,700만 원인데요. 이 물건의 입찰을 만약에 우리가 5,029만 원 정도 입찰을 하고 양도 예정가는 7천만 원,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이죠. 이 가격에 입찰을 했을 때 법무비용 100만 원, 명도비용 100만 원 잡고요. 중개수수료 0.5%를 잡으면 총 금액은 29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매수 금액이 5,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5천 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70% 대출을 받는다면 3,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일어나고요. 대출 금액은
3,500이 되고 총 매수 금액은 5,300일 때 자기 자본금은 1,799만 원이 되고요. 만약에 80% 대출을 한다 그러면 4,023만 원의 대출이 일어나고요. 자기 자본금은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7천만 원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1,500만 원이 되고요. 투자 수익률은 무려 1,498만 5천 원이 남는 123.0%가 됩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 물건 지금 입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 지금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물건의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시면요. 여기에 임 모 씨가 96년 12월 27일 등록되어 있다 있고요. 전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건 방문하여 전입세주를 만나 3,900만 원 임대차 계약하였으며 미납관리비는 없고 채권 신고를 했다고 구두 진술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3,900만 원짜리 임차인이 있지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권리신고를 하고 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배당을 다 받아간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없는 깨끗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배분 요금 및 채권 신고 현황에 보시면 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시면 잉모 씨라는 분이 3,900만 원의 임차권 등기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압류재산 정보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보시면 1999년 12월 24일 2,600만 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임차권 임모 씨가 2006년 4월 24일 3,900만 원으로 임차권 등기해 놓은 내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걸로 인정이 되므로 이 임차권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임차권 등기를 한 것으로, 즉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3,900만 원이 먼저 배당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해 보면 이 물건의 임차권 등기에 보면 계약일자도 있고 다 있지만 내용에 확정일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임차권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확정일자 없이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즉 96년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때 이분이 잘 몰라서인지 모르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한 2006년 그 시점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항력은 있는 임차인이지만 배당은 99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먼저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 물건을 4,700만 원 현 시점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2,600만 원을 먼저 배당받아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부 3,9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외형상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해놔서 배당을 먼저 받을 것 같지만 실질상 그렇지 않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언제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물건은 25년 9월 22일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에? 940만 원일 때, 최저가 940만 원일 때 입찰을 하셔야지만 940만 원을 가지고 임차권 등기자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3,900을 인수한다 치면 4,800만 원의 입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선순위 임차권자는 이미 배당 요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가지고 임차인을 빼주고 나면 여러분은 입찰 금액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시가 8천에서 7천에 이르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매도를 하실 수 있고 시세 차익을 7천만 원이라면 1,500, 8천만 원이라면 2,5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을 입찰할 때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심도 깊은 권리 분석을 하실지 모르는 분들이 욕심만 내서 입찰을 했다간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요번 타임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있을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을 잘못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하시고요. 이 물건은 940만 원 최저가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매로는 소자본인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을 만한 아파트는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매 시장으로 가면 더 많은 물건과 저렴한 물건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인들이나 여러분들이 광주 법원까지 갈 수는 없지만 온비드 공매 시스템을 통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실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진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을 쌓으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고수익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식이 없으면 이런 물건에 입찰했다가 괜히 보증금만 날리는 그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꼭 지식을 쌓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